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지난 4일 서울을 꽁꽁 얼려버리고 마비시켰던 그 끔찍했던 퇴근길 교통대란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고작 6cm의 눈이 내렸을 뿐인데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천재지변인 줄 알았던 그날의 사고 뒤에는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지침, 변경과 늑장 대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6cm의 눈에 멈춰버린 서울, 그날의 기억. 지난 4일 오후를 기억하십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지만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서울 전역의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린 눈의 양은 약 6cm였습니다.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폭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여기저기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버스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지 못해 멈춰섰고 시민들은 차에서 내려 지하철역까지 눈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서울시는 평소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랑해왔지만 그날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목격한 것은 제설차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 뿐이었습니다. 18개 노선에서 38개 구간이 통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행정의 손길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챕터 2. 제설 지침 삭제, 대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서울시가 교통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시간당 5cm가 넘게 쏟아진 집중 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에 아주 중요한 제설 관련 지침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에는 출근 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제설제를 뿌려 도로가 얼어붙는 것을 막고 차량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서 2026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 지침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서울시의 설명은 더 황당합니다.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지침을 적용할 일이 별로 없었고 제설제를 뿌리면 환경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안전보다 민원과 편의를 우선시한 행정이 결국 끔찍한 대란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챕터 3. 5시의 제설, 이미 늦어버린 골든타임. 사건 당일인 4일, 눈은 퇴근 차량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삭제된 이전 지침대로라면 서울시는 오후 5시 이전에 이미 주요 도로에 제설제 살포를 끝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침이 사라진 서울시는 눈이 오기 직전인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제설제는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뿌려져야 눈과 섞이면서 녹이는 효과를 냅니다. 눈이 쏟아지기 시작한 직후에 뿌리는 제설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로를 더 미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행정 때문에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이 되었고 뒤늦게 출동한 제설차들마저 퇴근길 정체에 갇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챕터 4. 환경 민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입니다. 서울시가 사전 제설 지침을 삭제한 이유로 든 환경 민원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피해를 주거나 차량 부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그런 민원이 두려워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매뉴얼을 삭제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 지침을 적용할 일이 없었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난 대책은 오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설마 눈이 오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만 명의 시민을 도로 위에 고립시켰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빙판길에서 벌어지는 추돌 사고와 시민들의 안전, 위협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늑장 제설 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변명. 교통대란 직후 서울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은 제설제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늑장 제설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짧은 시간에 쏟아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제설 지침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만 탓하고 날씨 탓만 하며 정작 시스템의 결함은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만약 삭제된 지침대로 오후 5시 이전에 주요 도로에 충분한 제설제가 살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시 관계자조차 나중에는 퇴근 시간 전까지는 제설을 끝내야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란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인재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챕터 6. 슬그머니 부활한 지침,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대란이 일어난 이후 서울시의 행보입니다. 교통마비 사태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새로운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오기 3시간 전까지 제설을 완료하라는 명목으로 퇴근 시간 전인 오후 2시까지 제설제를 살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없앴던 지침을 다시 만들면서 오히려 더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삭제했던 기존 지침이 옳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지침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모습에서 서울시의 당당하지 못한 행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전형적인 사후약 방문식 행정입니다. 챕터 7. 데이터 기반의 제설 매뉴얼이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에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눈의 형태와 강설,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제설 효과를 높이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체가 심할 경우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진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제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온 변화와 습도 그리고 실시간 교통 흐름을 연동하여 가장 최적의 살포 시점을 잡아내는 스마트 행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6cm의 눈에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멈춰서는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챕터 8. 안전한 겨울을 위해 시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유지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이번 서울시 제설 대란 사태는 행정의 작은 빈틈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겨울, 서울시는 자신들이 새로 만든 강화된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6cm의 눈은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도로 위에서 발이 묶이는 시민들의 눈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민원이나 행정, 편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